저희들은 구리 나노를 활용한 보통 우리가 이제 검은동 백금, 항살균 그리고 항바이러스, 농업 쪽에는 뭐 탈취, 배지를 바꾸지 마시라. 질소질 분해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정벌입니다. 벌이 열심히 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나노 농법인 것 같습니다. 7월달 정식하면 좀 일찍 정식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인력 집중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본포에서 조기 활착. 그래서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농법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틀립니다. 가장 선언한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메디풀은 나노 기술을 결합하여 살균과 살충을 하나로 새로운 농산물의 가치. 주식회사 메디풀. 메디풀 TV 현장 탐방 시리즈. 오늘은 논산시 노성면에 위치한 논산 킹스베리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충남 논산시에는 형원농원 박형규 회장을 필두로 킹스베리를 재배하는 250여 농가들이 모인 논산 킹스베리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산 킹스베리는 충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 시험장에서 개발된 신품종으로 일반 딸기와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이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품질 좋은 킹스베리를 생산하여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까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논산 킹스베리 연합회 박형규 회장님과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원샷 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논산의 킹스베리는 전국의 95% 이상을 우리 논산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는 논산의 이제 브랜드입니다. 킹스베리는 이제 그 국내 유통에서도 최고의 브랜드이지만 또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또 수출 국가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 논산 딸기가 그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그 획기적인 그런 원년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노의 김호청 대표님이 그 나노에 대해서 좀 그 사용 설명을 좀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전하고 나노 그 원료를 갖다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다른 걸 또 첨가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또 나머지 궁금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풀의 김호청 대표님이고 저희하고는 오랜 인연이죠. 반갑습니다. 메디풀 대표 김호청입니다. 메디풀, 네. 제가 한 5년 만에 여러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디풀보다는 나노 또는 원샷으로 저희 회사 제품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제품을 뭐 육묘때 농약을 많이 쓰면은 뭐 농약에서 이제 뭐 검출되는 그런 경우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 제품을 관주를 좀 하면은 빨리 농약이 풀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어떤 친환경 쪽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나노 농법이라고 저희들은 구리 나노를 활용합니다. 구리 나노는 보통 우리가 이제 검은동 백금 요게 항살균 능력이 있습니다. 항살균 그리고 항바이러스, 농업 쪽에는 뭐 탈취, 우리가 탈취라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pH를 5.8을 왜 맞추느냐?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가스가 나옵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5.8에서 가장 적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액 재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5.8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탄산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질소를 뭐 갖다 부어야 됩니다. 갖다 부어도 pH를 떨어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데 중탄산 아시죠? HCO3- 우리가 수질 검사하면 나옵니다. 제가 320에서 딸기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 데는 뭐 pH가 뭐 6.0이라도 질산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농사 안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5.8을 맞출 필요가 없다. 저는 뭐 보통 한 6.5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6.5 했을 때 가스가 나오는 거는 그 구리 나노가 가스를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탈취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저희들은 그럽니다. 배지를 바꾸지 마시라. 우리가 농사 잘 안 되면은 뭐 배지 뭐
한 번씩 바꾸고 요즘은 또 사실 또 잘 안 바꾸는 것 때문에 보니까 그냥 뭐 보충만 좀 해주고 하는데 농사 안 된다고 바꾸지 마시고 저희들은 그 양이온을 킬레이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샷시를 관주를 하면은 요게 이제 양이온을 그 킬레이트 해가지고 그 딸기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지는 염료가 그 일시가 굉장히 낮은 상태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질소질 분해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질소가 가장 많이 쓰이죠. 질소가 들어가면은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바뀌는데 암모니아태 질소 냄새 나니까 뭐 벌레들이 와가지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질소질이 밥이니까 그걸 가지고 벌레들이 뜯어먹고 그리고 질소질이 많으면은 병이 생깁니다. 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몇 때부터 탄저, 유황 그리고 좀 크면은 뭐 흰가루, 뭐 잿빛 곰팡이, 꽃곰팡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건강하면은 병이 덜 걸리겠죠. 그래서 질소질을 빨리 분해를 시켜. 어차피 질소질은 필요한데 질소질을 빨리 분해를 시켜가지고 분해 기간을 짧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질소질이 분해되는데 10일이 걸린다. 그래 원샷이 넣는 양에 따라서 9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샷시를 관주를 좀 많이 하시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면은 뿌리가 감당을 못하면 흰가루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량보다는 홍이가 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가루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흰가루가 더 심한 게 뭐냐? 장이가 제일 심합니다. 장이가 제일 많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열매가 내가 뭐 100개 달면은 뿌리가 100개 정도 돼야 됩니다. 100개 안 되니까 흰가루, 그냥 정산작용이 안 되니까 흰가루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흰가루가 오면은 섭을 주고 곰팡이가, 잿빛 곰팡이가 오면은 건조하게 해줘라. 사실 그거 두 개만 하면은 농약 없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토양소독, 우리가 배지소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식하기 전에 뭐 개미산, 페로산, 뭐 바사로스 온갖 거 다 산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지가 많이 그게 됩니다. 뻘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배지 교체 주기가 짧죠. 그래서 뭐 배지 돈 벌어가 배지 교체하다 보면은 뭐 다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지를 절대로 바꾸지 마시라. 보충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요. 제가 참 최근에 와서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정벌입니다. 벌을 내가 한 통에 5,000마리가 있으면은 농사 끝날 때까지 5,000마리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벌이 없죠, 지금. 약 치는데 내가 벌레약 또는 균제를 치는데 벌통을 안 꺼내시는 분, 그냥 두고 치시는 분 계십니까? 친환경이라면 당연히 그냥 놔둬야죠. 친환경인데, 예? 농약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뭐 겁이 나가지고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벌통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드러내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두고 약을 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벌통입니다. 벌통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벌통에 있는 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들 나노를 원액을 내금한다고 이제 헐림 처리합니다. 이렇게 헐림 처리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응애 진드기가 밑에 요게 벌 양봉하는 사람 기본입니다. 응애 진드기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A4 백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벌한테는 안전하고 벌이 열심히 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나노 농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집 속에 있는 응애를 죽여내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응애 해충류가 우리가 이제 잎을 깔아 먹는 이유가 접을 빨아 먹는 이유가 결국은 질소질을 빨아먹는. 그 질소 중에서 질산태 질소 그건데 그거를 빨리 분해해 버리면은 얘들이 밥이 없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저희들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일단은 많은 농가에서 그렇게 벌통에다가 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벌을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게 일시 pH를
그 굉장히 이제 내가 뭐 이 실을 지금 얼마 넣느냐 뭐 1점 예를 들어서 킹스베리는 한 1.5 넣습니까? 1.3이죠. 1.3이죠, 그죠? 그 1.3을 넣는 이유가 1.5를 넣으면 뿌리가 받치기가 힘드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주면 주는 대로 많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못 받아 먹으니까 그걸 받아 먹을 수 있게 관주를 해주는 게 아마 저희들 원샷을 관주를 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1.3을 넣으면은 저는 약간 한 1, 2 정도는 0.12 정도는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이제 그 아미노산이나 다른 거로 액비로 보충을 해줘야지만 기존에 우리가 양액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흡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농사를 정말 잘 지으신 분들은 A통이 2개, B통 2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한 개는 계속 교반, 그러니까 그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입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교반되도록 하고 한 개는 24시간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료 분해를 많이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빨리 분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A통, B통에 넣고 나중에 밑에 그 이렇게 이만큼 이제 그 깔아앉아 있으면은 제대로 저기 교반을 못 시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겨울에 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비료를 잘 교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탄산이 대개 얼마쯤 나옵니까? 거의 한 100에서 150 정도 되죠. 예? 예, 100에서 150 정도, 예? 그러면은 복받은 땅입니다. 100 이하로 있는 땅은 정말 복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탄산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데, 우리가 수질 검사하는데 가장 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중탄산입니다. 그러니까 중탄산은 1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액만 해도 0.12 정도는 떨어뜨리고, 그 중탄산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 이상 정도 되면은 질산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기보다는 차라리 아까 저희들 원샷을 좀 넣어가지고, 질산을 안 넣고 한 6.5 정도 넣고 하는 게 훨씬 딸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원샷하고 관계없이 오늘 뭐 제일 나름대로 아까 회장님께서도 그 내년에 올해죠. 딸기 정식을 조금 당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밴드를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7월 초에 정식을 하시는 분 봤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올해 5년 차에 그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정식 전에 우리가 제일 가는 게 토양 소독이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할 때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딱 똑같은 시기에 전부 다 인력이 다 써버리니까 인력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화분화가 됐느냐. 그게 이제 세 가지 고려 사항이지 않습니까? 맨 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7월 초에 하시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람은 7월 초입니다. 왜 7월 초에 하셨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 문경 지역에 굉장히 대농입니다. 하우스만 만평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인력이 잠시 쉰답니다. 자기들 외국인 인력이 쉬기 때문에 그때 배지에다 본포에다가 정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키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산목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묘를 해가지고 심으면은 초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겨가지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가지고 영양생장으로 계속 크겠죠, 그죠? 계속 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식을 언제 할 것인가, 화분화를 언제 할 것인가, 내가 8월 말에 할 것이다.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 전에 비료를 끊어버리고, 저희들 원샷 C를, 아까 원샷 C의 기능 중에 한 개가 질소질 분해라고. 앞에, 딱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말 하면 그 앞에 한 10일 정도를 딱 끊어버리고 원샷 C만 집중적으로 관주를 쫙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화분화 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남들은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만하게 해서 정식할 때 이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출발을 100m 같으면 출발점이 이 사람은 30m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아마 8월 초에 정식 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정식 시기, 그 다음에 내가 수확 양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7월달 정식하면은 좀 일찍 정식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인력 집중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본포에서 조기 활착,
그래서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육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자리 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사람이 진주 대평의 김수현 회장입니다. 예, 그분이 제자리 육묘도 했고 저 수막도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배지 소독을 못합니다. 배지 소독을 제대로 못하고 배지에 있는 질소질을 비분을 제대로 못 뽑으니까 화분화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권하는 게 제자리 육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 육묘도 저는 요즘은 유육묘 같으면은 1, 2, 3, 4번이 크는 기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삽식묘를 저는 이제 많이 권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좀 기술이 개발해가지고 보편화돼가지고 이제 삽식을 보통 많이 제자리 육묘를 제자리 육묘 말고 따로 삽식을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예, 포장 별도로 해가지고 바로 심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배지 소독하고 화분화 문제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분화 시기 이제 보름 전 내가 날짜를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보름 전에 비분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샷 씨만 집중적으로 뭐 한 동에 뭐 2리터, 3리터씩 이렇게 넣으면은 하루에 자동으로 이제 화분화가 됩니다. 유튜브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디풀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5년 전부터 하셨던 분 뭐 나옵니다. 그분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력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제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최근에 뭐 써보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원샷 C를 쓰셔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도 있고 뭐 점적도 좀 막혔고 뭐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뭐 점적 막히는 부분은 완전히 해소를 했고요. 참고로 저희들 구리 나노는 뭐 다들 뭐 자기가 전 세계 최초로 가지만 저희들은 정말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제 특허까지 났고, 그래서 우리가 금하고 은은 나노화가 만들기 쉬운데 구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좀 걸렸고요. 그래서 원샷 M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원샷 M은 저희도 원샷 C를 농도를 정확하게 3배를 올려서, 아까 4배는 아니고 3배를 농도를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거는 연면 시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샷 AM이라고 있습니다. 원샷 AM은 뭐 어떤 분들은 아미노산 약자 아니냐가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뭐 액비라고 이름 지으려니까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니고 AM으로 지었는데, 요거는 한지 순수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내가 1.3으로, 여기는 NPK에다 미량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씨를 예를 들어서 1.3으로 넣더라도 이게 원액으로 투입되더라도 이 씨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양액에서 이 씨 체크기가 보통 우리가 필요한 유용 비료가 양이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온에 뭐 칼슘은 얼마고 마그네슘은 얼마고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이온만큼 음이온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음이온을 체크하는데, 여기 저희들 원샷 AM에는 음이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샷 C 아까 말씀드린 뭐 예전부터 저희들 만들어, 요거는 가격이 좀 많이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관주용으로 하면은 비료 흡수율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원샷 이거 나오는 거 나는 퍼붓고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도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원샷 C만큼 뿌리 발근을 잘해주는 비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발근을 우리가 그러면은 발근제냐? 발근제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근제가 뿌리 세포가 10개가 20개가 되면은 발근제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10개가 뻥튀기해서 10개 되면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발근제만은 따로 쓰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 배지를 바꿀 필요가 없다. 뭐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간행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한 30% 이상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물론 이제 딸기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저는 적과 또는 적화 또는 적과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1화방에 달만큼 다 다십시오. 2화방 다 다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행은 어떻습니까? 정식 좀 일찍 하고 1화방이 많이 들면은 2화방이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돈 들 때. 그런데 저는 뭐 다 다르라 그럽니다. 요즘 뭐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다 달아가지고 2화방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바로 그냥 딸려오는 것 같아요. 같이 2화방 따면서 1화방 끄트머리 거는 따내면 됩니다. 따로 인력을 들여가지고 하면은 돈이 들죠. 뭐 딸기 따면서 끄트머리 안 되는 거는 따내면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2화방 그 다음에 뭐 저기 3화방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제품을 쓰시는 데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량입니다. 결국 수량 받쳐줘야 되고 기형가 안 나야 되고 뭐 선천가 뭐 기형가 뭐 무름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야지만 돈이 됩니다. 저희들 제품을 많이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쪽에 산청이나 우리나라 딸기값 제일 비싼 데가 국내 산청이지 않습니까? 단성 쪽에 제일 비싼데 원샷을 제품을 퍼부면은 많이 쓰면은 쓸수록 돈이 된다는 분이 있고 요걸 가지고 내가 병만 그냥 흰가루 또는 뭐 잿빛 곰팡이만 살짝 잡겠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돈이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딸기 농사 짓는 게 한겨울에 가온을 온도를 잡으려고 최대한 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다 보면은 흰가루나 제복 곰팡이 또는 뭐 요즘 같은 꽃곰팡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뿌리를 저는 뭐 지금도 사람도 하체 같은 들 해야 되는데 뿌리를 확실하게 잘 관리를 하면은 뭐 크게 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농법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메디풀에서는 그럽니다. 전국에 딸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농사 잘 짓고 저희 밴드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농사 도사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 홍의하시는 분들 같은데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정말 이 정도 같으면 뭐 괜찮은 품종이라 생각하는데 올해 아마 첫 재배 경험이라서 잘 안 되는 농가가 있으면은 제가 회장님 통 한 두 농가 정도 제가 선정해 주시면은 제가 최고의 딸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농사 안 된다. 이 농사는 이 집에 우리 집은 이거 정말 내일 모레 패내야 된다. 예, 그런 분 있으면은 딱 두 농가만 선정해 주시면은 예, 저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두 농가만 선정해 주시면은 제가 대한민국 초격에 한 달 만에 최고의 제가 딸기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독성이 없으면은 기존에는 독성 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근데 독성이 있다는 거는 사람한테도 안 좋습니다. 벌에도 안 좋고 사람한테. 근데 저희들은 독성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원샷 씨를 관주 또는 관주하거나 연면 시비도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잔뿌리에서 흡수되는 거나 입에서 흡수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하고 관주를 하면은 질소질이 빨리 분해가 되니까 애들이 응애가 제가 즙을 잘 못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0평 한 동에 500cc를 넣는 경우 있고 저는 심할 경우에는 뭐 3리터, 5리터, 10리터씩 갖다 부으라 합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먹이사슬 고리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애들 힘 못 쓰는데 응애는 뭐 개체수는 잘 늘지 않지만은 비실비실하면서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원샷 K라고 있습니다. 원샷 K가 파라핀 오일을 분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샷 M하고 K하고 같이
연면 시비하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독성이 없으니까 한 번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품은 초창기부터 꾸준히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응애에서 이제 뭐 크게 이제 부담 많이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 원샷 M 같은 경우에 저는 생각이 아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나온 게 연면 시비 하니까 당도가 오르더라, 경도가 오르더라, 때깔이 좋더라, 그 다음에 커지더라, 꽃대가 잘 나오더라. 이거 5개 같으면 딸기 농사 끝나죠. 예, 그렇게 저희들 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구리가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농약방에 가면은 광촉매, 혹시 광촉매제 기억하시죠? 광촉매제 뭐 비 안 오면은 비 올 때 이거를 치면은 이제 뭐 광합성 잘한다 해가지고 햇빛 없을 때 칠하고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광촉매가 뭐냐? 빛이 있어야만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데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까? 효과를 못 보셨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리는 무광촉매입니다. 무광촉매. 광이 없어도 촉매 역할. 우리가 촉매 같으면 광합성이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응애가 있든 흰가루가 있든 간에 일주일에 최소 2-3번씩, 요즘은 뭐 무인 방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뿌리고 나면은, 잎 뿌리고 나면 다음날 광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계속 뿌리면 딸기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잔뿌리 흡수율하고 연면 흡수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벌레도 굉장히 응애도 좋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응애가 저는 없으면은 뭐 K 파라핀 오일을 쓰라는 소리 안 하는데, 있으면은 M하고 K하고 같이 치면은 효과적입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국은 이게 내가 개화됐을 때 이게 뭐 수정 안 될 요인이 있느냐? 결국은 농약을 치면은 벌이 거기에 안 앉습니다. 벌이 안 앉기 때문에 기형과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벌에도 전혀 안전하고, 저희들 뭐 원샷 M이나 K나 거기에다가 벌 잡아가지고 빠뜨려도 벌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벌통에도 자주 약 쳐주시면은 뭐 응애 진딧물만 없으면 벌은 뭐 자동으로 정식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화기에 수정 보장 네, 없어요. 예. 박수. 자,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저도 계속 쳐요, 지금. 계속 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그 잔류로부터도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좋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활력, 뭐, 반병 통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 시기는 아침, 저녁, 어느 때?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저녁에.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온풍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집에는, 가급적이면 저녁에는 잎을 말리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벌 나오기 전에, 뭐 벌도 뭐 물 맞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리 뭐 농약 성분이 없더라도 벌 나오기 전에 벌통 닫아놓고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바로 벌통 문 열면 됩니다. 흰가루는 잘 듣더라고요. 흰가루. 네. 잘 들어, 흰가루. 그러니까 기존에 흰가루가 왔는 데는 요거 약을 치면은 그 과육 부분이 이렇게 뭐 황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났으면서 갈라지는데, 요거는 그냥 뭐 좀 흠은 나는데 빨리 이제 나는 그냥 흰가루가 이렇게 싹 뭉치면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흰가루 제빛 꽃곰팡이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꽃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화기에 좀 조심을 한다는 거죠. 훨씬 이제 농도를 낮추다 보니까 잘 안 잡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저희들 농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저기 250배를 M 같은 250배를 쳐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배 쳐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농도를 좀 진하게 하면은 잘 잡힙니다. 예, 농도 좀 진하게 해가지고 기형과 문제 생기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나라 딸기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체험 농장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한국 딸기 또 이제 홍보해주고, 또 회장님 같이 또 이렇게 이제 수출 딸기 잘 해주면은 저희들 딸기가 뭐 일본 딸기 못지않게 잘 키울 수 있더라고요. 예.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고.